자, 여러분 이제 공안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 사람을 여러 가지 분류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능파루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당송팔대가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유파로 나누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학 사조나 문학적인 현상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안파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인지도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명대, 청대 하면은 첫 번째 공안파고 그 다음에 동성파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이제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는데 공안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보통 이제 파를 얘기를 할 때는 이 앞에 나오는 부분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안파도 이 중심이 되는 원시 삼형제가 어, 나고 자란 공간은 아니지만은 그 원래 조상들이 살아 있었던 곳, 예, 그곳이 공안이라고 해요. 현재 호북성에 속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인데요. 이곳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삼형제의 문학적인 주장을 통틀어서 공안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 삼형제가 이제 원종도, 원괭도, 원중도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중간의 원괭도 이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고 보통 이제 공안파의 주장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원괭도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괭도 이름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보면은 이 사실 원 씨가 중국 문학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 공안파도 그 원시 삼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원시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어떤 분들이 원씨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요, 이 원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씨라고 하면은 으뜸 원자 있잖아요. 원나라. 원나라 원자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조금 의견이 갈라졌던 사람들. 칠천량 해전에서 패했던 원균 같은 인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많은 원씨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원씨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진, 원결, 당나라 때 인물들 그리고 음,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금때 그리고 금나라부터 원나라까지 활동을 했던 원호문이란 인물 우리 같이 배웠었죠. 그 인물도 으뜸원자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자를 쓰는 인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원소, 원술, 이복 형제들, 그죠? 사촌으로도 설정이 기도 하는데 그 인물들이나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성령 시파 얘기를 하면서 원매를 배울 거예요. 그 원매라는 문학가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 걸쳐서 북양군벌로 유명했던 유엔시카이 원세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이 원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원씨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히 여러분 이 원괭도란 인물이 중요한데 이 괭 이름에 무슨 이런 자를 쓰냐 싶은데 사실 이게 중국어로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중국어로는 특이합니다. 유엔홍따오라고 해요. 이거 홍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들으면 오히려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한국 한자음에서는 이거를 넓을 괭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괭자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예, 광도 아니에요. 원광도 아니고 원괭도. 특이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공안파는요. 딱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고적인 문학 풍조에 반대해서 개성적인 문학 창작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걸쳐가지고 서위 오늘 했던 이지 그리고 탕현조 전부 다 의거주의적인 그 전후칠자의 사상에 반대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적인 문학 창작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 공안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안파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문학의 시대적 진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실자가 얘기했던 시필성당이니 아니 성당 때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시가 유행했다고 꼭 우리가 그거를 지금에 와서 해야 되나? 문학은 시대적으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왜 복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의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의고가 뭐라고요? 옛것을 흉내내는 것. 그죠? 복고는 그나마 약간 긍정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100%, 99% 이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성의 핵심을 이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특정한 용어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앞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했는데 동심설. 이지의 동심설, 동심. 공안파는 뭐라고요? 성령. 성령을 중시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보면 성격 그리고 영험하다 할 때 영자, 신령 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사상, 감정, 개성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개성적인 것, 창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시나 이런 예전부터 계속 뭔가 너무나 많이 진부하게 지어져 왔던 장르보다는 새로 뜨고 있는 희곡, 소설, 민간의 가곡, 가요 이런 것들을 중시를 했습니다. 희곡,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상력의 개입의 여지가 많은 장르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희곡, 소설을 중시를 했고 역시 이제 상상력의 개입이 많은 만큼 성령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것이지요. 그리고 민간의 가곡 가요를 중시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민간의 가요는 여러분 뭔가 당시 송시 스타일로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가요를 중시를 했다. 자, 이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을 이제 약간 좀 긴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원괭도가 한 말입니다. 먼저 원괭도의 말 중에 그야말로 이제 전후칠자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표현들입니다. 문장은 진한을 표준 삼는다고는 하나 지난 사람들이 언제 글자마다 육경을 본받은 일이 있었겠는가? 시는 성당을 표준 삼는다고는 하나 성당 사람들이 언제 글자마다 한의를 본받은 일이 있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시필성당, 문필 진한이라고 해서 너무나 그 이상적으로 성당과 진한의 표준을 우리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꼼꼼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학 행위를 따져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두고 작품 창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진데 지금 이런 천년 이상이 흐른 지금에 와서 성당을 기준으로 하면은 천년 이상까지는 아니겠네요. 약 천년이겠네요. 그죠? 어쨌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그 사람들조차 이렇게 딱딱 격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가상의 그런 틀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해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문학 진화론의 어떤 선성이 약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문학 진화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옛날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시대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문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새로운 문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거죠. 대개 홀로 성령을 펴내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 이것이 공안파가 주장한 문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 특히 이제 원갱도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인 어떤 성령을 펼친 문학 작품에는 누가 있었는가? 유영 신기질의 사작품, 송사저, 그리고 동해연 이하 고명까지 여러 이제 희곡을 썼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설로 치면 수호전, 금병매 이런 작품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안파의 주장은 역시 문학에서 그 예전의 어떤 산문이나 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전통적인 문학관에서 탈피를 해서 사 그리고 희곡 그리고 소설 이 사라는 장르가 사실은 그 인간 가요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대중들 민중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로 이 시필 성당 이런 얘기하면서 아무리 시문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해봤자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대의 시문은 끝났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절대로 옛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민간의 부녀자들이 부르는 벽파오, 타초간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왜냐하면 이런 작품들은 성령을 펼쳐낸 참된 사람들이 지어낸 참된 사람들이 참된 마음을 펼쳐낸 그런 작품인 것이다. 라고 해서 역시 보면은 역시 어떤 민간의 작품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공안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안파 실제 창작은 어땠을까요? 예, 조금 있다가 공안파의 실제 창작 그리고 경능파의 주장 예, 공안파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경능파는 어떠했는지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